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포럼 두 번째 경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창 평화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끝난 후에는 이 영상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평창 평화포럼 두 번째 경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남북철도 연결,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입니다. 좌장은 아시아타임즈의 앤드류 세먼 기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our moderator, Mr. Andrew Salmon with 앤드루 셀먼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Mr. Andrew Salmon, could you go ahead?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시아타임즈 동북아시아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동북아시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주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바로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유럽까지 무역선을 확대해 줄 것이며 교류도 확대하고 남북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 전 세계의 인적 교류도 확대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잠재력을 살펴보면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지정학적인 섬이 아닌 연결된 지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라시아에서 동떨어진 섬이 아닌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기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철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s I said to him this morning, I had an 오전에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전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with us. 사장님 외에 세 분의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십니다. 다음 연사분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이정철 교수님이십니다. 화면상에 보이시죠? 교수님께서는 북한 전문가이시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소르본이자 옥스퍼드이자 하버드 대학교가 하나로 뭉친 대학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주제는 한국만의 주제가 아니고 지역,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발표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분이 프랑스와 다벤느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제가 성함을 잘 발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벤드 사무총장님께서는 국제철도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으로는 폴란드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틸라 키시 OSJD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폴란드에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성공적인 포럼의 개최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of our speakers will have 50. 네 분께서 각각 15분씩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5분이 되기 1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되면 바로 중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죠. 가장 먼저 나희승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희승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창 평화 포럼에 세 번째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코레일은 이번에 첫 이번 그 피스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들 코레일에 이번 세션을 오거나이저하게 할애해 주신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그 유럽의 UIC와 OSJD에 계시는 우리 프랑스와 나벤느 UIC 사무총장님, 그리고 아틸라 퀴시 OSJD 사무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그 이번 세션에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이들 국제기구의 수장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직접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주제로 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그 평창 포럼은 평화 포럼은 평창 동계올림픽 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요. 저희 철도도 마찬가지로 남북을 잇고 또 평화를 잇고 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과 철도를 만들어 나아감으로써 얻어지는 그 평화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아시죠? 그죠? 남북 간의 단절로 인해서 사실 섬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남북철도, 남북협력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남북 한반도 또 동북아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만들어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남북의 어떤 신뢰를 또 빠르게 회복하고 협력의 틀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가 이런 그 남북 평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그 경협 또 평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다는 데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도 연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편익을 대폭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남북 대륙철도의 그 어떤 물류 혁명을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평화 경제 공동체로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른쪽에 동쪽 관문인 우리 한국과 또 부산이 이와 같은 유라시아의 29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러한 그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실제로 평화를 만들고 또 그것이 또 경제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의 남북철도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000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6.15 공동선언이었고요. 이때 3대 경협 사업을 합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남북철도 연결이고 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남북 철도 협력을 이어왔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에도 남북 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 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이라는 그런 그 지역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이 동북아 국가 간의 이 철도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북아 영내 국가들을 보면은 약 그 1,500km 반경으로 해서 인구 1,000만의 도시가 약 10여 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철도로 연결하고 또 그 연결성을 높일 경우에는 사실 그걸로 인한 그런 경제적 편익이 굉장히 클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철도 연결 사업은 평화를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우리 남북 간 또 동북아에 커다란 경제적 실익을 안겨져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철도하면 물류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도를 연결하면 그 이동성, 그 연결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 그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그 지역 통합 또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17년으로 돌아가면은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듬해 18년에 이 강원도 평창에서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또 평화의 봄이 이 한반도에 왔었습니다. 참으로 그 벅찬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고위급 회담이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된 많은 합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실무 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 남북이 함께 북한 철도 공동조사도 같이 했었고 그 해에 12월 26일이었죠. 남북 간의 철도 착공식도 남북 접경 지역인 판문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이듬해 그 북미 회담이 하노이 회담이죠. 노딜로 끝나면서 철도는 현재까지도 더 이상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고요. 어쩌면은 사실 이런 철도 연결 사업만큼은 남북이 서로 의지를 갖고 주도해서 계속 이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남북 간의 철도 협력을 위한 그 대화의 어떤 노력도 그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특히 이 강원도에서는 동해 북부선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추진 기념식이라든가 착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시 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그 좀 슬라이드를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해 북부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이죠.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그 제진역에서 이와 같이 남북 간의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도 있었고요. 앞으로 5년 후면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해선을 통해서 저쪽 두만강역까지도 철도가 연결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철도 연결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그 협력의 틀도 올라갈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남북 간의 철도 공동조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경의선 400km, 동해선 800km의 철도 공동조사가 있었는데요. 남북이 모두 함께 안전하게 그 시간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철도 공동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물론 높은 수준의 철도 현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철도 특히 북한 철도의 그 노후된 구간들을 한 1년에서 2년 내에 빨리 개량을 해서 하루빨리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운행하는 것이 남북의 어떤 실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남북 경색 기간이 지나서 남북 철도 협력이 다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낙후된 구간을 최대한 빨리 개량해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진행하는 것이 철도 운행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는 2018년에 저희들이 그 OSJD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29번째로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 회원이 됐고요. 또 29만 킬로에 달하는 대륙철도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OSJD의 화물 운송 협정과 여객 운송 협정을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제로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바로 국제 노선을 직결해서 운행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도 평양에서는 북경과 모스크바로 국제 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잠시 이 철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어찌 보면은 서울 평양만 연결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북경과 모스크바로 바로 철도를 연결할 수 있고 또 운행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국제 철도 화물과 관련된 그런 시범 운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TKR과 TSL 즉 남북러 간의 철도 운행 사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은 현재 지금 운송 중인 물류 루트고요. 오른쪽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했을 경우에 물류 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다시 말하면 이전 페이지는 동해선에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좌측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경의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북 중간의 어떤 철도 협력을 통한 시간 편익과 또 그 비용 편익을 우리가 대폭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이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평화 경제를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철도 자체가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유럽을 이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해운에 비해서 시간과 이 비용 편익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철도를 연결할 경우 또 일부 개량을 할 경우에는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One more minute. 오케이. 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스포츠 문화 교류 또는 개별 관광 또 정상회담까지도 이러한 철도로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그동안에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그 경제 협력을 과거에 추진해 왔습니다. 3대 경협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의주와 두만강까지 보다 넓은 의미의 한반도 좀 더 큰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슬라이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레일에서도 이와 같이 대륙으로 가는 장대 열차죠. 국내에서는 대략 30량에서 35량의 화물 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0량에서 100량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대륙 철도 물류 시스템을 이 코레일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넘겨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남북철도 또 스마트한 한반도를 지금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철도라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시공간을 압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그 물류와 또 그 사람의 이동 그리고 또 이를 통한 또 경협들 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좀 엄청난 경제 활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프라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저희들 이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라는 것은 큰 또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철도망 연결로 서울, 평양, 북경을 포함한 그 동북아의 어떤 단일 생활권 또 메가 경제권을 만들어내고 또 이들 지역에서의 평화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철도 연결을 통해서 남북 평화의 문을 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철도로 실현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발표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효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loor is 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인가요? 네. please go ahead. 네, 맞습니다. 보이시나요? We can. 네, 보입니다. 저는 평화 경제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의 한반도에서는 경제 통합이 평화를 이룬다라는 논리, 소위 펑셔널리즘, 기능주의 논리를 많이 다뤘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제가 매핑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은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근데 이 원소 주기율표를 동일한 네모로 그리지 않고 각각의 열 전도율에 따라서 나눠서 그려보면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시각화 장치인데요. 똑같이 저희가 하루 생활 기록부를 쓰더라도 캘린더가 하루에 일이 많은 날과 일이 적은 날은 크기가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지도에다가 투영해 봤을 때 저희가 보통 그리는 한국에서 그리는 지도는 이런 모습입니다만 인구를 가지고 지도를 그려보면 지도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됩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한반도가 더 현재 모습보다도 더 큰 지도가 되겠고 실제 영토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이거는 군비 정강, 군비 투자 현실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큰 지도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남미나 이런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아주 작은 모양이 됩니다. 그만큼 이 북반부 지역에
군비 투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그려본 건데요. 가디언지에서 소개된 기사를 가지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다룬 나라들을 그려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큰 나라로 다뤄져 있어요. 2010년입니다. 이때 이제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 하고 천안함 침공도 하고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이나 핵실험 같은 것을 추진하고 할 때 북한에 대한 언급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등장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전환해서 평화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는데요. 이 지도는 그 점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현재 우리 나 원장님도 쓰신 지도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고속철도가 놓였을 때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파리까지 이렇게 고속철도가 연결될 때의 모습을 그리면 지구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반도가 구상하고 있는 지구는 바로 이런 모양의 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가 주도하는 경제를 지도로 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제가 평양을 갔을 때 평양 주민들이 만든 마스게임의 그림입니다. 그들도 비행기와 철도로 한반도를 연결하기를 염원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이것은 하늘길, 이것은 땅길, 이것은 바닷길을 서로 연결하자라는 마스게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북측 사람들도 남북의 연대를 통해서 대륙을 연결하자는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플랫폼 국가 또 브리징 가교 국가로서 한반도 구상을 고민을 했고요. 그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형태로 지난 5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 평화경제가 쉽지 않았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요인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트랩이 한반도에서 미중 관계에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새로운 신형 국제관계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강대국들이 갈등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은 갈등이냐 협력이냐를 사이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을 봉쇄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또 협력과 봉쇄를 병행하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쟁도 하고 대결도 하고 그러면서도 협력을 하자라는 이 3C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더욱더 중국을 봉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이 지정학이 가장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나 오커스 동맹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 그리고 동북아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논리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문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거고 이 쿼드와 비엔알 사이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지구촌이 어디로 갈지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연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앞서 제가 북한이 협력하고자 하는 마스게임을 보여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이 회색지대 분쟁 같은 갈등도 서슴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이런 4번의 미사일 그리고 IRBM 그리고 초음속 활공체, 극초음속 활공체 이런 미사일 그리고 SLBM 등등 올해에만 8번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작년에는 자신들이 SLBM을 실험하는 이런 긴장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같이 냉전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남북 관계에 평화적 협력을 갈 것인가 북한도 아마 그 두 가지 길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는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놓여 있고 북한도 신냉전 체제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생션만 가지고 제재만 가지고 북한을 굴복시키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데는 북한과 협력하는 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뢰를 너무 높은 수준의 이런 유대감으로서의 신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좀 더 낮춰서 예측 가능성으로서 신뢰를 생각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 너무 많은 도덕적 정의감을 요구하는 입장 대신에 투명성을 북한이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 남북관계를 대한다면 남북관계를 대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이 국내 정치적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요즘 너무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 요인에 좌우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극단적 양극화가 하이폴라라이제이션이 동맹까지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외교 관계도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리즘 이런 기능주의를 넘어서서 평화를 통해서 번영을 하는 평화가 주도하는 경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의 고민이 한반도에서 많이 되어 왔고요. 그 고민 속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이 제이커브 이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이커브에서는 이런 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평화를 통해서 어떤 협력을 만들어 나갈 때 평화가 협력의 성과로 올 때까지는 마이너스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 마이너스 구간을 어떻게 인내하고 버텨내느냐라는 것이 이 제이커브 이론의 논리고요. 이 제이커브 이론은 이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추가의 협력을 만들어낸다라는 논리입니다. 바로 그 데스밸리 기간에 공공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이 평화 경제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정체성 정치가 활발해지면서 혐오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문화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 정권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북한 주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제재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인도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하냐? 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피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스마트한 제재가 가능하냐? 라는 문제들이 더 많이 고민되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반도는 2018년 9월 19일 날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의 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Professor, 서해안에도 1 minute, please. 동해안에도 이런 평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의 주적은 더 이상 한국도 미국도 아니다.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다. 북한이 70년 만에 미국이 자신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대화로 나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울인 북한과의 화해 협력의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갈등 때문에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적 이니셔티브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쨌든 이 팬데믹을 잘 버텨오고 있고 팬데믹 속에서 나름대로의 디자스터 릴리프를 유지하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긴장과 협력의 크로스로드 갈등의 이 협력과 갈등의 사이길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을 평화로 잘 관리할 때 북한을 설득해서 이 협력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이런 지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평화 경제가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 thank 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기차가 이동하는 것처럼 바로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프랑스와님 15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y screen, I don't. 화면 공유를 제가 시도하고 있는데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kay. So, thank you very much for.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의미 있는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UIC 국제철도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회를 빌어 This Pyeongchang 평창 평화 포럼을 개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희승 사장님께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U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Apparently, I cannot go to my next slide. 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Is that? Okay. So sorry for that, but 죄송합니다. We live in a world in which this technology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UIC는 기술적 솔루션을 여러 철도 기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922년부터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었고요. UIC는 5개 대륙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 연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발표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to share them. 네, 공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there 네, 이제 드디어 보입니다.
Okay, please. UIC in 2022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So we have more than 200. 지금 현재 200개 이상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요 철도 회사들이 UIC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UIC is promoting the UIC는 전 세계적인 철도 교통을 장려하고 있고 지속 가능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혁신, 표준, 전파, 또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철도 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ery interested by the 제가 앞서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협력의 정신으로 UIC는 여러 철도망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자 하는데요. Okay, so it's very slow. 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let me in a few words explain. 네, 간단하게 UIC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government, 저희 같은 경우에는 the CEO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PKP의 사장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또 지금 부회장님도 계시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 체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for us.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I can see three. 네, 세 분의 얼굴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Okay. Is that better working like this? We've got Okay. we've got Okay. vision. 네, 지금 2030 레일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네, To promote a vision for UIC는 2030 비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is really to struggle against global warming. So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철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연결하며 새로운 에너지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that we are trying to 저희가 증진시키고자 하는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고객들의 필요와 새로운 행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 금융기관, 기술 전문기관, 또 정부기관, 정부 간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이러한 비전을 국제적인 비전으로 구축하고 sharing. 여러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UIC 내의 한국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철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임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region since 지금 2008년 이후 다양한 지역 내의 훈련 프로그램을 UIC 아시아태평양 회원들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며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국가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and then I will come to really what peace can bring indeed in this 그렇다면 to the prosperity in 어떻게 평화가 동아시아 철도망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철도망 구상은 South, but more general 남북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space eco EARC, 즉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peace can bring to the peninsula. 이것이 바로 평화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국제 철도망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시아 내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철도망을 이용을 해서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관이라든지 국경을 넘어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투자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연구인데요. 어떠한 변화가 지난 몇 년 동안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노선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라시아 교통량의 95%가량이 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을 한 교통량의 95%가 러시아를 통과하게 되고요. 중간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addressing bottlenecks, but about addressing 여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개발에 있어서 크나큰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전체 생태계를 한국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increase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sian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infrastructure. We need 우선 인프라가 the transit. 더 투자되어야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통과할 때 어떤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필요하고 디지털화를 포함을 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아시아 국가 간 연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also in Japan. 그래서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혹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보면 2018 2018년과 2030년 사이에 교통량 증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45 TEU에서 1835 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will be 제가 슬라이드에 담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what you have for 42. 보통 교통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 그 비용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속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넘을 때 들어가는 속도를 생각을 해야 하고요. 상호 호환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 디지털화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UIC에서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또 Betwee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아시아 국가 간의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의 정신입니다. together in 우리가 consistent 늘 일관성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 철도 회사도 있고 협력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So 우리가 the different countries 여러 국가 간 연결이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연결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UIC는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North and South Korea 그리고 남북이 다시 한번 통일이 된다면 South Korea on board 한국이 us to build this network.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은 UIC 입장에서도 크나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last but not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ttila. 아틸라 키쉬 사무총장님을 모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본 중요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희승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따뜻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s it visible now? We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가운데 여러 나라의 국기가 있는 동그란 표시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Okay. First of all, please allow me to 네, 그러면 organization. 저희 기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JD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소피아에서 1956년 철도 장관 모임을 통해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저희가 약 60년 정도 된 기관입니다. Of OECD Railways network. 저희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의 길이는 29만 1000km입니다. 42,000 그 중에 14만 2675km는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철도선입니다. 전체 교통량은 million ton 538만 톤의 화물과 513 million passengers. 3,510만 명의 승객입니다. OECD has 29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는 29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29번째 회원국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2018년이었고요. very important. OSJD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업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활동 사항들입니다. Development and improvement. 여기에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국제 철도 교통 개발이 첫 번째 활동 분야이고 Transport policy. 국제 철도 교통량의 교통 정책 마련, Transport law. 국제 교통법, 여러 협회들의 합의 적용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제철도 화물 운송 협약과 국제철도 승객 운송 협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철도 교통 연결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협력, 그리고 철도 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개발, 또한 철도와 관련된 기술적 협력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여러 국제기관 간의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회의가 있고 또한 여러 철도 The minister 회사들의 국장급 회의가 있습니다.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전체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nd railway. 그리고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를 해 주셔서 Of OECD 장관급 회의가 in April 2019 in the wonderful city 201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of OECD. 또한 Last time in Seoul that way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 이후에 before the start of the 다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 2023년 회의도 서울에 개최될 예정인데 2023년 6월쯤이면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organized in such 장관급 회의가 like the conference of director generals of OECD Railways was 국장급 회의가 3년 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장관급 회의 또한 훌륭하게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OSJD의 여러 위원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임 워킹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상임 워킹 그룹이 있고 그 외에 임시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정 주제를 위해서 임시 워킹 그룹이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OSJD의 파트너들입니다. 6개의 옵저버와 41개 소속 기업들이 있습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소속 기업들은 국장급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OSJ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와의 협력은 MOU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의 협력 기구들이 있습니다. 13 railway corridors have been 지금 현재 13개의 코리도어를 5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corridors. 이러한 코리도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국제 교통량에서의 승객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술적 또 상업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제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코리도어들의 개발과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객 운송과 화물 운송이 늘어나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교통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On this slide, OECD,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 this corridor runs through the territories 첫 번째 코리도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11개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북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리도어 같은 경우에는 총 24,8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유라시아 코리도어 중에 가장 긴 코리도어가 되겠습니다. OECD working group. 또한 아주 중요한 임시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교통관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을 하고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2015년에 설립이 된 워킹그룹입니다. 장관급 회의가 2020년에 개최되면서 유라시아의 여러 Registers of OECD 예를 들어 문서 등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들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것을 2020년 후반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organizations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들이 초대되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education programs 전형적인 유라시아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장관급 회의를 통한 여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시
워킹 그룹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rganizing OSJD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SJD의 문서 사용, 규제, 그리고 국제 조약의 적용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계속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직접 국제 철도 교통망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국제 회의가 준비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바르소바에서 2019년 3월에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조약의 일부는 채택이 되었지만 일부는 아직까지는 채택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추가 세션을 개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개최를 하면서 협약의 온전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올해 가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ven in the global COVID-19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through international 교역량이 점점 유럽과 아시아 간에 늘어나면서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제 철도로 연결된 유럽과 중국 간의 컨테이너 교통량이 114만 TEU였고 이것은 전년 대비 56%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물동량이 상승하면서 유럽과 중국 간의 평균 속도는 하루 936km로서 전년 대비 11% 줄어든 상황입니다. to solve the problem.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 this regard, on the basis 이와 같은 맥락에서 authorization of the Conference of Director Generals of OSJD Railways, OSJD의 장관급 회의를 통해 containers as part 컨테이너 철도를 포함한 국제 교통량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바로 컨테이너 교통을 철도가 담당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이 이 협약에 조인했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organizers of OSJD 회원인 여러 철도 회사들은 이 협약에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OSJD의 해당 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s it was already said, OSJD 이미 이야기가 나온 바와 같이 OSJD는 바로 국제 교통량을 철도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OSJD 코리도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철도로 연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comprehensiv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ransport OSJD를 통해서 국제 철도 교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에는 2개의 리플렛이 채택을 된 바 있습니다. were finalized last year. 이와 같은 리플렛은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 안에는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철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At this ses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OSJD 회원들과 한국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OSJD 코리도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국제 철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OSJD 코리도 1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리도 1번에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SJD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presentations. 네,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문제가 있죠. 제재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영향을 참 미칩니다. 그렇다면은 철도공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South Korean trains. 철도가 특히 한국의 철도가 뭐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통관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제재 이 위반이 있는지를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물과 관련해서는 이 제재를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물론 한국은 하이테크 수출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혹은 한국에서 나가는 그런 물품들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그 제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도 제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북에 가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제재도 우리가 높은 허들이 있고 또 낮은 허들이 있듯이 또 낮은 허들은 우리가 좀 더 그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 2000년에 그 6.15 공동선언에서 마찬가지로 북에 제재가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방법은 자재 장비를 북에 전달해서 북이 자체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특히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지뢰 제거 작업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범 운송을 하더라도 벌크 예를 들면 뭐 석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재가 약하지만 이 컨테이너와 같은 고부가 가치 화물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제재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그 회사의 제품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그와 같은 그 고부가치 화물의 그 운송과 관련된 부분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제재가 강해서. 그리고 또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운영 이전에 현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대대적인 현대화는 제재 때문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재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최소한의 낙후된 이런 부분을 급속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자재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접근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제재의 어떤 틀 내에서 신고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장비를 지원해서 가장 낙후된 구간을 최소 비용으로 개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국이라든가 어떤 그 UN 국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물류 사업보다는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해서 국제 열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적 수송을 하는 그런 국제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제재를 우회하는 또는 제재를 좀 피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물류 사업을 먼저 하고 인적 사업 인력 운송을 나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재에 의해서 물류를 운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앞서 OSD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 OSD에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OSD는 굉장히 구속력을 갖는 국제철도협력기구고요. 거기에는 또 SMPS, SMGS라는
화물 운송 협정 또는 여객 운송 협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목할 것이 SMPS인데요. 여객 운송 협정을 보면 지금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북경으로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여객을 운송하는 데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OSCA라는 국제기구 또 국제규범 틀 내에서 서울역에서 평양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울 평양만 여객 국제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북경, 서울에서 북경, 서울에서 모스크바 또 유럽으로 그 여객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생션, 이런 그 제재를 어떻게 보면은 좀 단계별로 낮은 허들부터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과 방법들을 우리 한국 정부 또 저희 코레일도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는지요? 네, 저도 잘 보입니다. There is within South 현재 한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we just talked about 남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재도 그러하고요. 한국에서는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inability to 현재 이러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탓일까요? 북한의 탓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탓일까요? 아니면 UN 사령부 때문일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고요. 북한이 2020년 1월부터 스스로 국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의 모든 주변국들과 교류를 다 스스로 끊어버려서 그게 이제 협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하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두 번째 문제점은 미국하고 한국 사이의 대북 협력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아이템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되는데 미국은 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뒤에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협력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실제 원하는 지원 물품이 들어갈 때까지 한미 간에 논의하다가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한국이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타미플루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은 타미플루를 싣고 가는 운송수단이 제재 대상이라서 미국이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북한에 트럭을 싣고 들어가서 타미플루를 전달해 주고 와야 되는데 그 트럭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받는데 서너 달이 더 걸려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겨울철이 지나버렸고 북한이 더 이상 지원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직된 대북 제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면 받아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체면의 위신의 문제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백신을 북한이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게 그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요약하면 일단
코로나 사태가 지금 대북 지원과 남북 협력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 미국이 제재를 너무 경직되게 집행해서 인도적 지원 물품까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별하는 게 문제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너무 위신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인도적 지원까지도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To you, 프랑스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future.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The Korean Rail 만약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 철도가 다시 passenger capacity. 전 세계적인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승객이나 화물 운송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re is a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from 화물의 흐름이 to North Korea and 한국에서 북한으로 또 그 이상으로 운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죠. 한국 경제는 굉장히 역동적인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의 운송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ill be huge opportunity for 이것 또한 관광업을 위해서 큰 기회가 될 것이고 Asia. 한국과 아시아 전체에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y rail and 이렇게 철도로 인한 관광업의 증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I think that's really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반도 전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과 관련을 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국제적인 철도망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as was said by Dr. 앞서 There is a possibility 나희승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유럽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또 아시아의 여러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교역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운송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틸라 큐시 사무총장님, 이제까지 우리가 철도 코리도어를 통해서 남북을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고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한 러시아와의 연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OSJD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의 중부의 강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보시기에 교통 코리도어를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을 포함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ank you for. 네, 질문 감사합니다. I can talk about the measures that was 네, taken by our organization to OSJD에서 international freight. 국제 화물 및 승객 철도 운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OSJD를 기준으로 한 협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OSJD의 워킹 그룹들이 마련을 한 협약들이 되겠습니다. OSJD의 틀 하에서 두 개의 중요한 협약이 있는데요. 바로 국제 철도 운송 협약이고 또 승객 운송 협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shortly introduce also the Team SMGS consignment node. SMGS, 즉 Japan's 철도 화물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협약 하에 화물이 동서로 굉장히 긴 거리에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IM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CIM은 아시아의 일부와 중국 또 러시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onference in 2005. 2005년에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SMGS의 화물 운송장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화물 운송의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MGS 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 전자적인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형태의 화물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물 운송장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통관의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고 화물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처리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이 파괴되거나 혹은 분실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전반적인 문서의 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의 사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MGS 화물 운송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화물 운송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그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질문인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orth Korean News. 네, 질문 없으신가요? 아, 네,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철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열차포라고 해서 열차 위에서 발사를 하는 포를 개발한 거를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면 그게 아무래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상용화가 되면은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로서의 도구를 기능한다라는 게 깨진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철도를 활용한 전쟁으로의 활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그를 막기 위한 남북철도 연결에서의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이제 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철도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굉장히 중량이 높은 무게가 되는 그런 철도가 다녀야 되는 것이 북한에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런 철도는 주로 여러분들 다 그 사진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터널에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와서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은 소위 자강도 일부 지역 정도 말고는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전역의 철도가 그런 공격용 궤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몇몇 구간에서 북한이 이 중력을 견딜 수 있는 궤도를 깔아놓은 곳, 그리고 터널 속에서 신속히 나와서 발사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탐지 능력이 그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위협은 되지만 그것이 남북의 철도의 연결을 반대할 만한 사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협력의 성과들이 자꾸 보여지게 하는 것이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최근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철도보다도 북한의 TEL 이 여러 미사일들을 싣고 다니는 다른 이동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도만의 문제로 호전적 문제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Thanks, very interesting question.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지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지요? Got 5 minutes. 네,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Okay, let me finish with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your profession.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철도공사 안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셨을 텐데요. 북한의 철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속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의 인프라 그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기대하시나요? 우리 코레일 내에서 북한의 그 철도 공동조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또 같이 다녀왔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고요. 특히 경의선은 평양에서 북경으로 또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국제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가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동해선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심지어는 그 마라톤 선수가 뛰는 속도와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저평가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동조사를 갔을 때는 그동안에 약 5년 사이에 북한에서 동해선에 대한 그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경의선의 거의 수준까지도 지금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속도 자체는 여객을 운송하기에는 좀 속도가 낮죠. 한국 같은 경우는 300km, 시속 300km의 고속철을 운영하는 국가고 중국도 지금 현재 4만 킬로에 달하는 고속철이 건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 자체가 대략 한 50km 또는 60km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객보다는 물류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물류의 속도는 대략 한 40km 정도 시속 이상이고 또 여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00km 정도 됩니다 속도가. 그래서 여객과 물류의 사업은 상당 부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철도가 지금도 좀 낙후돼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의 어떤 자재 장비를 지원해주면 약 1년에서 2년 내에 글로벌 그 수준의 그 물류를 할 수 있기에는 인프라 상태가 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재개가 되면 아마 국경 봉쇄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저희 코레일이 또 지원도 해주면서 최소의 어떤 자재 장비를 지원해서 실제로 이제 물류 사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속도는 약하지만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여객 국제 열차를 이제 오픈을 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번 세션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해서 거의 20년 동안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진짜 연결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